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문제는 저항력이다. 박경숙 지음. 지은이 박경숙님은 인지과학자입니다. 대한민국 1호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항력이란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회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곧잘 한다. 저자는 그 이유를 심리적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오히려 자신을 막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마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리적 반작용인 저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저항을 뛰어넘을 마음의 힘은 통합적 마음 엔진인 미우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우카는 동기, 정서, 의지, 인지, 행동의 5가지를 말합니다. 이 책은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 스스로 만드는 마음의 장벽. 파트 2. 우리는 왜 자신에게 저항할까? 파트 3.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항. 파트 4. 저항을 뛰어넘는 마음 훈련법. 파트 5. 저항을 넘어. 오늘 저는 여기에서 5번째 장 저항을 넘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5장에는 마음 훈련법, 성공한 사람의 5가지 조건, 고통을 견디고 저항을 넘을 때 우리는 진화한다. 이렇게 3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5장 저항을 넘어. 1. 마음 훈련법. 우리 마음이 노예 상태인 낙타와 같을 때는 무기력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자가 된 후에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저항을 만난다. 낙타와 사자가 만날 수 있는 저항과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 훈련법을 정리해 본다. 낙타의 무기력과 사자의 저항력 극복 방법. 낙타 단계.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자. 목표가 다양하거나 자주 변한다. 낙타. 늘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 나쁜 상태가 지속된다. 사자. 분노가 자주 나타나고 조울증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다. 낙타. 해도 안 될 것 같다. 사자. 자존감이 자만심이 될 때 위험하다. 자신감과 열등감이 교차한다. 낙타. 하다가 말거나 시작도 안 한다. 사자. 자만심에 빠져서 행동을 적당히 하거나 미룬다. 회피하거나 이쯤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낙타. 낙타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사자. 너는 뭐뭐 해야 한다는 용의 명령이 의지의 저항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사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생각해 마음의 횡포에 끌려다닌다. 마음의 5가지 요소인 미우카는 호킨스의 의식 수준 중 건강한 사자의 단계에 해당하는 용기,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이를 각각의 마음 요소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잡을 수 있겠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자가 될 수 있는 동기, 정서, 의지, 인지, 행동의 구체적인 목표 키워드를 뽑자면 소명, 중립,
절제, 즉시, 습관이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5가지가 습득되도록 꾸준히 훈련해 보자. 2. 성공한 사람의 5가지 조건, 펄마, PERMA.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실패와 불행을 욕망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삶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누구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잘 살다 가고, 누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다 간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만 알 수 있다면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학자, 작가, 교사, 치료사, 강연자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이 진짜일까?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 역시 오래전부터 성공의 인자가 궁금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지과학으로 마음의 메커니즘과 마음의 성장 원리를 알고 싶었다. 다양한 이론에 대해 공부했지만 그 중에서도 셀리그만의 펄마가 유난히 흥미를 자극한다. 마틴 셀리그만은 수십 년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5가지 특징을 정리해 퍼마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플로리시라는 저서에서 퍼마를 가진 사람이 플로리시로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플로리시는 번성, 충족,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올라갈 데 없고 더 채울 것 없을 정도로 풍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플로리시한 사람에게는 퍼마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퍼마는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 안가주망, 긍정관계, relationships, 의미, meaning, 성취, accomplishment를 의미한다. 일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좀 생소할지도 모른다. 긍정정서는 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낙관성을 말한다. 안가주망은 사르트르가 주장한 사상으로 현재 상태로부터 자기 해방을 도모하면서도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자기 구속을 뜻한다. 긍정관계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는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거기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성취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남을 이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퍼마의 성분 하나하나를 보면 성공의 법칙으로 논의됐던 것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퍼마에 관해 알면 알수록 저항을 넘기 위해 제안한 마음의 뮤카 엔진과 유사점이 보인다. 실제로 뮤카와 퍼마는 1대1로 연결된다. 마음의 5가지 요소만 잘 다스리면 무기력도 극복할 수 있고 저항을 넘어 자기 한계를 돌파할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셀리그만이 말했던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뮤카 엔진과 퍼마, 동기 대 의미. 플로리시의 조건으로 꼽히는 의미는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거기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셀리그만은 이를 소명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소명과 의미가 상통한다. 자신보다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삶의 의미와 소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다. 의미를 찾으면 기쁘고 의미를 모를 때는 우울하다. 그러므로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동기와 긴밀히 연결된다. 의미가 동기를 이끄는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뮤카 엔진의 동기 훈련은 퇴색하지 않는 삶의 의미를 만들고 욕망이 저항되지 않도록 제어해 인생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기가 삶의 의미와 소명을 찾았을 때 우리는 회피나 미루기 같은 저항을 넘어설 수 있다. 2. 정서 대 긍정 정서. 정서 훈련의 첫 단계는 고통을 야기하는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우울증 치료학은 호르몬을 자극해서 기분 좋은 정서를 느끼게끔 한다. 약물 치료 없이 부정 정서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단순한 운동과 같은 움직임도 뇌를 자극해서 기분 좋게 만들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다. 장기적인 정서 관리는 자기 이해를 통한 마음의 힘에서 만들어진다. 셀리그만이 성공의 한 요소로 말한 긍정 정서는 기쁨, 희열, 따뜻함, 자신감, 낙관성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부정적인 정서까지 포함한 긍정 정서다. 부정 정서를 포함한 긍정. 그것을 나는 정서의 중립점 찾기로 보았다. 정서의 중립점을 찾는 것은 호킨스가 말하는 마음의 수준에서 중용을 위한 훈련이 된다. 3. 인지 대 안가주망. 인지의 경우는 왜곡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며 저항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상처 입은 인지를 치유해 자존감을 획득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런데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면 사자의 자만심이 생길 수 있다. 인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직시뿐이다. 자기 직시란 자신을 정확히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셀리그만이 말한 안가주망은 자기 직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안가주망의 영어 안가주망은 인게이지먼트는 본래, 계약, 구속, 약혼, 연루됨 등을 의미한다. 사르트르는 1943년에 발표한 철학 논문 존재와 무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사르트르는 의식 존재인 인간은 각각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과거를 초월하고 현재의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실제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태에서 자기 해방을 도모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목적을 향해 나가기 위한 자기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나친 자기 해방인데 해방감이 넘치면 자만심이 되고 자만심은 마음의 저항을 일으킨다. 그럴 때 안가주망은 자기 해방이 방종이 되지 않게 자기 구속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자존감이 자만심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지가 작동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자존감은 갓되 자만심은 막는 자기 즉시 능력이 안가주망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행동 대 성취. 뮤카의 행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반복에 의한 숙달을 통해서 그 일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수준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성까지 올라갈 수 있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성공 요소인 성취도 남을 이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습관이 만드는 자발성과 셀리그만의 성취는 의미가 매우 비슷하고 서로 연결된다. 좋은 행동의 결과는
성취로 이어진다. 5. 의지 대 긍정관계. 저항은 이를 미루고 피하는 하기 싫은 상태, 즉 일할 의지가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의지의 올바른 작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의지가 인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지는 마음 전체를 통제하고 수용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다. 셀리그만은 모든 시스템에는 그들을 통제하고 수용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긍정관계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나는 그런 조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의 장소를 의지로 본다. 의지가 훈련되면 마음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마음의 뮤카 엔진 훈련을 통해 아래 그림에서 보듯 셀리그만이 말한 퍼마를 획득할 수 있고 호킨스의 정신 수준인 용기부터 이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드디어 우리는 건강한 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고통을 견디고 저항을 넘을 때 우리는 진화한다.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그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다. 그런데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중에 흑연도 있다. 철을 자를 수 있을 만큼 강한 다이아몬드와 달리 흑연은 종이에 묻어날 정도로 무르다. 탄소로만 구성된 이 물질들의 강도는 이렇게 전혀 다르다. 이처럼 한 원소가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화학에서는 동소체라고 부른다. 탄소에는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가 4개 있다. 다음 페이지 그림처럼 4개의 전자가 모두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할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3개만 결합하면 흑연이 된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곳은 땅속 130에서 200km 지점이다. 그곳에서 3만 기압 이상, 30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딜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도 의지를 중심으로 모든 성분이 단단히 연결되어 결합될 때 가장 강인하다. 의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4성분이 결합된 구조는 사실 2차원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모방해 왔다. 마음을 가장 단단히 결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 나머지 4개도 외부에서 서로 결합해 전체가 연결된 뮤카 구조를 만들었다. 이 5개의 성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단단해질 수 있다. 이들 중에 연결이 잘리거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의 힘이 약해져 우리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거나 슬퍼진다. 전자가 모두 연결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3개만 연결되면 흑연이 되듯이 마음도 연결이 잘리면 약해진다. 왜 우리가 뮤카라는 마음의 엔진을 단단히 잡고 가야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마음에서 의지를 중간에 두고 그것이 나머지 성분을 통제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해 간다. 예술가가 진짜 예술품을 만들 때 자기 스스로 달라지듯이 우리도 저항을 넘으면 달라진다. 진화, 저항이라는 인생의 장벽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선물이다. 저항을 넘기 위해 애쓰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고통만큼 우리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이 마치 용광로 속 뜨거움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면 지금 200km 지하에서 단련되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너무 깊이 파묻혀 있고
사방에서 짓눌러 오는 흙의 압력으로 너무 아프지만 그때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로 응축되고 있는 중이다. 높디 높은 저항의 장벽을 만나고 버티기 힘든 시련과 넘기 불가능한 한계를 만나거든 자신이 지금 신의 특공대로 목숨을 건 유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텨보자. 죽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무조건 견뎌보자. 그 견딤이 우리를 진화시켜 줄 것이다. 고열과 고압에 시달려야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우리 마음도 고통과 울분에 떨며 그것을 견뎌낼 때 가장 단단해질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언젠가 번개의 불을 켤 사람은 오랫동안 구름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견디기 바란다. 아모르 파티다. 우리 몫으로 운명이 준 모든 것을 견뎌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뮤카 엔진을 매일 돌리면 창조적 진화가 일어난다는 롤로 메이의 만남과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그리고 셀리그만의 퍼마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탁월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이 만드는 저항력을 이기고 비로소 자신을 넘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박경숙 님의 문제는 저항력이다 에서 제5장 저항을 넘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